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소설로 쓰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경험을 소설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배워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30쪽을 보면 소설과 수필 쓰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글이 있습니다. 네, 이 글을 같이 보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4개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까요?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중 의미 있는 경험을 선정한다. 자,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경험을 글로 어떻게 전개할지 구상한다. 자, 소설의 경우 2단계에서 배경. 자, 배경은 시간, 공간,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 사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과정입니다. 즉, 글의 구성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의미가 잘 나타나도록 글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글을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과정, 즉 고쳐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에서 했었던 그 과정과 시를 쓰는 과정과 별다르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지만 표현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은 좀 분류하고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소설과 수필로 표현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네, 소설로 표현하는 과정. 소설로 표현할 때 어떤 유의점. 자, 소설은 작가가 상상력으로 꾸며내는 허구의 문학입니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따라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대신할 허구의 인물을 설정하고 사건이나 배경도 적절하게 꾸며내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꾸며낼 때 이제 어떤 주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갈등의 과정, 발단적인 위기절정, 결말의 단계에 따라서 구성하면 한 편의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수필은 소설과 다르게 글쓴이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쓰는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솔하게 자유롭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쓰되 문장은 꾸미지 않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쓰는 게 가장 수필에서는 중요한 점이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소설과 수필을 한번 써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소설 쓰는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소설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소설로 표현하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설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이 요소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면 되는데요. 자, 우선 이런 것들을 정하기 이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요. 첫 번째, 소설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우선 떠올립니다. 소재를 선정하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표현하고자 하는 허구의 인물, 사건, 배경을 만들어서, 허구죠.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련의 과정, 즉 갈등의 전개 과정으로 구성하면 그것이 한편의 우리 줄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 사건, 배경을 고려해서 갈등의 전개 과정, 즉 갈등의 시작부터 갈등의 해결 과정을 쭉 쓰게 되는 줄거리를 한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소설의 전개과정,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는 이 갈등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발단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면 되고, 전개에선 이런 내용, 위기에선 이런 내용, 절정에선 이런 내용, 결말에선 이런 내용을 주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소개입니다. 나중에 소설을 쓸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 정한 사건들을 요런 요소들을 가지고 써보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 소설에 등장할 주요 등장인물을 만들어야죠. 등장인물을 꾸며내야 하는데, 인물도 그냥 누구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다 입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고, 성별은 뭐고, 직업은 뭐고, 사는 곳 특징, 나이 이런 것들로 그 인물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물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물표를 한번 나중에 만들면서 그 인물, 허구의 인물들을 만들어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소설의 배경을 정하죠. 인물들은 그냥 어떤 구체성이 없는 배경이 없는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의 제목과 이제 주제를 정해서 소설의 제목을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는 활동을 나중에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1단원에서는 시든 소설이든 쓰는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얘기했듯이 날씨가 좀 시원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글 쓰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혹시 소설을 쓸 사람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소설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설 쓰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여기 있는 괄호들은 전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소설 쓰기 과정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